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GPU라고. 이 그래픽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렬 계산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욱 이사 그리고 이수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TC예요. GTC 2016. 이게 이제 풀어서 보면은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이렇게 돼 있어요. GPU라는 제품이 특정 어떤 그래픽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얼마 전에 알파고처럼 예. 딥러닝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상현실,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모두 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총알 잘 굴러가게 보여주는 거. 네. 이게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GPU라 함은 이미 그래픽을 다룰 때도 네. 연산 능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연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GPU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그래픽을 표현해 주는 거. 예. 두 번째 하나는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 가속기. CPU와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CPU 중에서 덧셈, 뺄셈 같은 것들은 GPU가 가속을 해주는 거죠. 내가 연구를 하는데 10년이 걸렸던 일들을 그래픽 카드를 도입해서 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슈퍼컴퓨터가 되게 제한된 사람들만 액세스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개인이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행사에서 뭔가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로 인공지능 발전의 뭐 가속화. 요즘에 뜨는 인공지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를 만들어 놓고 네. 이 뇌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예.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뇌만 디자인을 해놓고 막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습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안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GPU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율학습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연산을 하는 분야에 있어 천체의 뭐 계산을 한다거나 과학자들이 뭐 어떤 연산을 할 때 CPU만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거를 GPU를 씀으로써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그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딥러닝의 어떤 학습 효과를 이용한 네. 예술 작품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은 죽었지만 예. 그 사람의 화풍을 딥러닝이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그걸 그리게 했더니 네. 정말 그 사람의 화풍이 드러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작품들을 봤는데 이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이 그렸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이 자동차 앞에 센서가 앞에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알아내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런 GPU 역할이 중요한 겁니까? 보편적으로 자동차가 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종류의 센서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동차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를 이제 적용을 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사람의 뇌처럼 보고 판단해서 사람이 없이도 궁극적으로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의 컴퓨터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이 컴퓨터는 모든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을 미리 해놓은 컴퓨터죠. 모든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조그만 카메라는 그 뇌를 사용하는 용도가 차에 탑재돼 있고 큰 서버에는 정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탑재가 돼 있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드론에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행기를 처음 이제 상용 비행기를 개발했을 때도 슈퍼컴퓨터가 비행기에 탑재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바람의 각도, 또 속도에 따른 조절 각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정도의 크기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드론 정도로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신용카드만한 사이즈로다가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아, 신용카드만한 슈퍼컴퓨터?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R이에요, VR. VR 쪽에 지금 이 GPU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인데 예.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진 가상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그래픽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뭐 물건이 뭐 떼구르르 구르다던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물리 엔진 같은 것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어색한 경우 실제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GPU가 많이 쓰였던 분야들 물론 게임이나 이런 분야를 가상현실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화성 탐험을 한 것처럼 화성이 이제 지구랑 중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뛰면 또 느낌이 좀 다를 것이고요. 그런 느낌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계산해서. 표현을 하자. 그 데이터는 나사에 요청을 해서 실제로 화성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요. 저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체험했습니다. 아, VR을 쓰고? 예, 실제로 이제 VR을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네. 이제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예. 이제 정말로 앞에 이제 너클도 걸고요. 걸고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이제 절벽 가까이 가면 이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운드 거짓말을. 정말 그냥 제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무슨 숨이 가빠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VR 같은 게 제가 처음에 VR을 접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예,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VR이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였는데 지금 나오는 VR은 공간 전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번에 새로 발표한 것 중에 아이레이 VR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광고 영상을 볼 때 실사와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실사와 같은 영상으로 만든 VR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4억을 다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VR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부터 이게 과학적으로다가 창문의 각도, 창문의 두께, 투과율이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빛은 어느 정도고 내가 조명을 건물 어디에 배치를 해야지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상에서 먼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상현실을 쓰고 건축 설계에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GTC 2016이라는 게 GPU에 관심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새롭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좀 더 진화됐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은 더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음성 인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자동차 쪽에 많이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로봇 레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GPU가 탑재된 20개의 자동차가 있고요. 예. 10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요. 예. 한 팀당 이제 똑같은 이제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로봇 레이싱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경기가 펼쳐질 겁니다. 야, 그냥 자동차 자체가 머신이 됐네요, 그냥. 그렇죠. 머신이 네. 스스로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레이싱 대회도 열린다라는 거. 사실 GPU가 득세하게 된 거는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CPU의 한계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다크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CPU의 성능을 더 이상 높이기가 어렵다는 걸 회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어떤 코어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게 됐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GPU에는 코어가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CPU 회사도 GPU를 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반도체라는 산업 전체의 어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GPU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파고가 사실은 뭐 1200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됐다라고 해서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1200대의 컴퓨터는 서로 네트워크로 묶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GPU라는 것들이 서로 병렬 계산을 해줬죠, 그죠? 그만큼 빠른 계산 그리고 뭔가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데서 이 GPU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GPU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앞으로 네. 우리 생활 주변에 더 가까이 올 어디 것이다. 더 가까이 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